머리를 깎았어요. 머리가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머리가 이마가 점점 넓어집니다. 괜찮아요. 이것도 저니까요. (12월) 중순에 12월 12일 날인가 첫 영상을 올렸거든요. 그러니까 벌써 6개월, 만 6개월이 지났어요. 7개월 다 돼가는데 제가 제 소개 영상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더라고요. 사실은 12월에 찍긴 했었어요. 그런데 그때는 봐주시는 분이 안 계셔서 이렇게 그 비공개 업로드 해놨다가 공개로 돌리면 되는데 비공개로만 올려놓고 이제 공개로 돌리질 않았었던 거죠. 그러다가 보니까 1년이 또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해가 바뀐 거죠. 해가 바뀌면서 제가 말했던 그때 찍어놨던 그 영상들이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게 생겼어요. 시기적으로나 뭐 이런 게 안 맞는 게 생기면서 못 올리게 됐네요. 늘 알고는 있었는데 언제 찍나 그러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다시 또 찍게 되었습니다. 저는 두 아들의 아빠이자 한 여인의 남편인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. 얼마 전까지 경기도에 있는 어떤 그 한 도시의 문화예술 관련한 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했고요. 2번의 육아휴직을 거쳐서 퇴사하게 되었고요. 지금은 전업주부로 두 아이를 케어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육아휴직은 2016년에 했어요. 2016년에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한 5개월 만에 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둘이 되고 나니까 제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, 육아를. 그런데 저는 그 공연장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. 공연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밤에 바쁘고 주말에 바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. 그렇다고 낮에는 쉬느냐 뭐 그렇지는 않았고요. 주중에 뭐 그 대체 휴무처럼 해가지고 쉬긴 했지만 어쨌든 업무 시간이 굉장히 긴 편에 속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고, 그래서 육아를 그 함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미안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어요. 그 회사를 갔다 오면 다녀오면 정말 하루 종일 그 두 아이를 보는데 힘들어 하는 그 아내를 보는 제 마음이 너무너무 그 아팠거든요. 그래서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5개월 차쯤 됐을 때 그 더 이상 못 견디게 된 거죠.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가, 나의 삶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육아휴직을 이제 동시에 둘이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기왕 쉬는 거 한국에 있으면 뭐해요? 여행이나 가자. 그래가지고 한 5개월 가까이 그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죠. 6개월 된 아이를 이렇게 앞에 안고 엄마가, 그리고 4살 된 애는 아장아장 걷고, 그리고 저는 8월부터 1월에 오는 그런 스케줄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여름부터 늦여름부터 이제 겨울을 나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런 스케줄이다 보니까 막 여름옷, 가을옷, 겨울옷을 다 챙겨가지고 23kg짜리 캐리어 2개를 들고 배낭을 메고 난민 같은 그런 수준인데, 그러고서 5개월 가까이 여행을 했어요. 5개월의 여행은 너무너무 행복했고요. 그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, 그리고 행복한 일인지, 이 얼마나 소중한지,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죠.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첫 번째 육아휴직이 제 인생의 그 전환점, 제 생각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1년의 휴직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. 그러고서 2017년 8월에 복직했죠. 그러고 6개월 가량을 근무를 했는데 회사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. 변하지 않은 그 똑같은 회사에 다시 나는 그 시스템의 일원이 되어서 근무를 했는데, 회사는 변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이 너무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에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. 이건 대부분 아마 육아휴직을 한번 그 하신 엄마들, 아빠들은 사실 뭐 현실 때문에 어렵고, 엄마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애들 놔두고 이게 뭐 하는 건가,
근데 저도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. 특히 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현저히 적은 그런 일을 해야 됐으니까 이제 내가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게 아이러니인 거죠. 그런 그 딜레마 속에서 6개월을 보내다 보니까 결국은 일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. 그래서 고민 하다가 다시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됐고요. 그 두 번째 육아휴직 할 때는 다시 복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면서 하게 된 육아휴직이에요. 그렇게 또 두 번째 육아휴직을 했지만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가요. 1년이 또 지났고요. 그게 올해 4월이었어요. 그래서 회사에서 연락이 오고 저희 회사는 남자도 3년 육아휴직이 가능해요. 그래서 마음속에는 사실 조금 더 육아휴직을 늘려볼까?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크지 않은 회사다 보니까 제 자리, 후임이나 이런 것들 구하는 문제들도 많이 얽혀 있었고 또 육아휴직 수당을 이제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. 두 번째 2년부터는 육아휴직 수당도 없어요.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도 없고 한데 굳이 내가 이 회사를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. 다시 올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. 그래서 다른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, 그리고 또 어차피 오지 않을 회사면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만두지 못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만두게 됐어요. 그리고 당분간은 이제 제 아내가 다시 복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제 아내가 일을 하고 제가 집에서 아이를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 당분간은 이제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직장을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죠, 당연히. 왜냐면 이제 나이도 있고 또 오랫동안 한 직장에 한 12년 이렇게 있었거든요. 그렇게 있다 보니까 뭐 다른 곳에 또 갈 수 있나?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 뭐 가봐야 또 거기가 거긴데 뭐 이런 이제 업계를 알잖아요. 그러니까 뭐 비슷한 곳으로 가봐야 또 비슷한 일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서 두려웠죠. 두렵고 또 커리어도 끊기고 또 수입도 줄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명확해진 거죠. 가족과 함께하는 것 돌릴 수 없잖아요. 시간은 돌릴 수 없잖아요.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가장 첫 번째에 놓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 그게 딱 서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직업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해야 하는 어떤 행위라고 단순하게 생각되는 그것은 변해질 수도 있다, 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두 번째 돈을 버는 행위는 좀 다른 것으로 바꾸자 이런 생각이 들었죠.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자신감이 생기던데요.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. 어쨌든 제가 벌던 돈을 못 벌게 되잖아요. 제 경우에 참 다행인 건 뭐냐면요. 그동안 다니던 회사 말고도 다른 일을 하나 더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. 그 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입을 갖다 주고 있어서 지금 아내가 버는 돈과 제가 계속 얻고 있는 그 수입이 현상을 유지하는 데는 뭐 가능한 정도인 거죠. 그렇게 되어서 지금 뭐 사는데 사실 이제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. 제가 버는 돈이 있으니까 아내 직장에 제가 이렇게 속하지 못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의료보험 떼간다, 국민연금 떼간다 이러니까 당장 거기서 떼이는 돈도 되게 많고 또 직장이 없어진 것에서 온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신분이 바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동안 쌓았던 커리어들이 한 번에 탁 사라진 것에 대한 허망함 혹은 불안함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자꾸만 뭔가 막 그런 불안함이 올 때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참 이렇게 용기 내 가지고 그만뒀던 게 바로 엊그제인데 그 마음이 참 오래 안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너도 배짱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. 요즘 점점 남성분들 육아휴직하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
있었던 직장만 해도 제가 첫 이제 스타트를 끊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육아휴직 하시는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그래서 제가 있는 부서에서도 한 2분 정도 저 다음에 연달아서 이렇게 육아휴직을 하시고 하셨거든요. 한 사람이 딱 스타트를 끊으면 뭐 용기가 나나 봐요. 이렇게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?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연달아서 몇 분이 가셨어요.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첫 세대잖아요. 저희가 지금 첫 세대, 첫 스타트를 이제 끊고 이제 가고 있는 거죠. 육아휴직을 인정해주고 또 응원해주는 그런 문화가 생기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, 그리고 실제로 그 육아휴직이라는 시간이 오롯이 그 가정 안에 가정이라는 그 아주 기본적인 그 울타리를 발견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. 그 안에서 가족의 소중함도 참 깨닫고, 그리고 나의 삶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는 시간, 너무너무 그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육아휴직 하시는 건 정말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육아휴직 하셨다가 또 그만둘 수도 있고 계속 다닐 수도 있죠. 좋은 직장 진짜 막 그 너무 원하고 또 잘 맞고 이런 직장 계속 다닐 수도 있는 거니까, 그런 분들은 뭐 너무 좋고, 혹여나 그만두게 되시더라도 뭐 인생에 한번 뭐 요새 100년 직장이 어디, 평생 직장이 어디 있어요. 이제 바뀌기도 하잖아요.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이렇게 그 용기 낼 수 있는, 고민해보고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지금 제가 그런 경우고, 그것도 너무너무 저는 좋거든요. 감사하고. 그래서 꼭 육아휴직은 남성분들도 추천을 드립니다.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채널도 사실은 좀 정체성에 고민을 좀 요즘 하게 되었어요. 제가 처음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이제 육아휴직 남이었죠. 육아휴직 한 그 아빠로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모습에 대한 공유, 그리고 고민들에 대한 40이 된 제 그 인생 이야기들에 대한 공유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유튜브거든요. 거기에 저는 이제 DIY를 좋아하니까 셀프 인테리어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계속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이게 처음 그 유튜브를 시작하고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. 구독자가 처음엔 안 늘어나니까 뭐 안 늘어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,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,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, 막 이런 고민을 하고, 어느 때인가부터는 이제 그 나라는 부분은 작아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내 채널을 막 활성화시킬까, 막 이런 생각들 속에서 제 채널이 정체성을 좀 잃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DIY 계속 할 거예요. 할 거지만 조금 더 제 인생 이야기, 사는 모습들,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업로드하고, 브이로그죠, 뭐 브이로그들 좀 더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고요. 그런 것들 속에서 좀 이렇게 재미를 찾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. 앞으로 계속 그렇게 조금 이렇게 병행하면서 갈 테니까요. 혹시 이전에 그 순수하게 그 DIY하고 막 수리하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온전히 그걸 이제 원하셨던 분들에겐 정말 그 죄송한 일이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제 사는 이야기들도 같이 이렇게 봐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하는 그런 그 소통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 하고요. 막 재밌는 이야기를 막 못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유익하고 공감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.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